야, 쟤 진짜 시식 알바하고 있네. 우리 반 1등이 결국 이 꼴이라니 웃기다. 진짜 요구르트 좀 더 줘봐. 알바 아가씨 사진 찍어서 단톡에 올려야겠다. 완전 대박이다. 한때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던 모범생. 모두가 인정하던 엘리트가 지금 이 순간 대형마트 시식 코너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습니다. 그녀를 발견한 고등학교 동창 3명은 끝없는 조롱과 비웃음을 쏟아내고 급기야 사진까지 찍어 동창의 단체 채팅방에 올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녀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이들의 오만함은 어떤 충격적인 반전을 맞이하게 될까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 과연 통쾌한 결말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늘 감사합니다. 한가로운 평일 오후 2시 대형마트의 시식 코너는 한산했습니다. 서희선은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컵에 담긴 요구르트를 정리하며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모습은 영락없는 성실한 아르바이트생처럼 보였습니다. 나이 36, 풋풋한 사회 초년생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손님들에게 음식을 건네는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드셔보세요. 오늘 새로 나온 제품인데 맛이 정말 좋아요. 지나가던 할머니에게 작은 컵을 건네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서희선은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죠. 누구든 그녀를 보면 그저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서희선은 이 마트를 포함해 전국 200여 개 매장을 거느린 거대 기업 대한물산의 회장이었습니다. 불과 30 초반의 나이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경영권을 물려받은 젊은 여성 기업인이었죠. 오늘도 그녀는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보고서로만 보면 진짜 현실을 알 수 없어. 직접 와서 보고 겪어야 직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알 수 있지. 서희선은 속으로 생각하며 다음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위장 근무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직원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그녀의 독특한 경영 철학이었죠. 그때 마트 입구 쪽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희선은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 3명이 명품 가방을 들고 카트를 끌며 걸어오고 있었죠. 잘 관리된 헤어스타일과 짙은 화장이 마트라는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의 모습을 본 서희선은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었습니다. 맨 앞에 서서 걸어오는 여자는 유채린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말이 많고 남들 앞에 나서기 좋아했던 성격 그대로였죠. 옆에는 김혜은이 있었고 뒤따라 오나경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반이었던 동창들이었죠. 서희선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마주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서희선은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시식 음식을 정리하며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유채린이 시식 코너 앞을 지나가다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희선을 빤히 쳐다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는 듯 했지만 점점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사람 혹시 유채린의 중얼거림에 김혜은과
오나경도 고개를 돌려 서희서를 바라봤습니다. 세 사람 모두 비슷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를 쳐다보더니 이내 확신에 찬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야, 저거 서희서 아니야? 유채린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돌려 쳐다볼 정도였죠. 서희서는 내심 한숨을 쉬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일을 했습니다. 맞아. 와, 진짜 오랜만이다. 김혜은이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톤에는 반가움보다는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죠. 마치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옛 친구를 발견한 기쁨 같은 것이었습니다. 서희서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 야, 너 여기서 뭐해? 설마 알바하는 거야? 오나경이 예리한 눈으로 서희서의 앞치마 차림을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동정보다는 조소가 담겨 있었죠. 서희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할까? 아니면 계속 숨길까? 하지만 이미 들켜버린 상황에서 부인하기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응, 일하고 있어. 와, 진짜 서희서가 여기서 알바를? 대박이다. 유채린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트 전체에 울려 퍼질 듯 컸죠.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서희서가 여기서 시식 코너 알바를 한다고? 김혜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흥미진진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아주 재미있는 가십거리를 발견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 진짜 세상 모른다더니 딱이네. 공부 그렇게 잘하던 애가 결국 이런 데서 알바까지 하게 되는구나. 오나경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명품 편집숍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서희서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깔끔하지만 평범한 앞치마 차림, 소박한 운동화, 화장기 없는 얼굴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우월감을 자극했죠. 서희서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내심으로는 이런 상황이 불편했지만 수십 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쌓은 인내심으로 감정을 조절했습니다. 그래도 일하는 건 좋은 일 아니야? 서희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새 동창은 그녀의 차분한 반응을 오히려 더 우습게 여겼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집안이 어떻게 됐어? 예전에 부모님 사업한다고 하지 않았나? 유채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듯한 톤이 되어 있었죠. 그냥 일이 좋아서 하고 있어. 서희서는 여전히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간결한 답변은 동창들에게 더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이 좋아서? 야, 누가 시식 코너 알바를 일이 좋아서 해? 솔직히 말해, 돈 때문이지. 김혜은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남편 덕분에 경제적 걱정 없이 살고 있다는 우월감이 그녀의 말투에서 드러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점점 이쪽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새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서희서는 이런 상황이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 걱정스러웠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할 텐데. 서희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 동창은 오히려 더 신이 났죠. 아, 미안. 그래도 친구 만난 게 이렇게 반가울 수가. 근데 진짜 언제부터 여기서 일한 거야? 오나경이 가짜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조롱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얼마 안 됐어. 와,
근데 앞치마 입은 모습 진짜 어색하다. 학창 시절엔 항상 정장 입고 학생회장 하던 모습만 봐서 그런가? 유채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예전 학창 시절에 대한 질투와 지금의 우월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서희선은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묵묵히 시식용 컵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회장으로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을 마주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동창들에게서 이런 시선을 받는 건 처음이었죠. 참 아이러니하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매장에서 내가 고용한 직원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소리를 듣게 되다니. 서희선은 속으로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경험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직원들이 때로는 이런 무시와 조롱을 받으며 일할 수도 있다는 걸 몸소 체험하게 된 거니까요. 아, 그런데 우리 동창회 단톡방 있는 거 알지? 거기에 소식 좀 올려도 될까? 다들 서희서 근황 궁금해할 것 같은데. 김혜은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서희서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동창회 단톡방에 자신의 현재 모습이 퍼진다는 건 달갑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건 좀, 아, 왜 부끄러워? 그래도 일하는 건 부끄러운 일 아니잖아. 솔직히 요즘 취업도 어렵다는데 이런 일이라도 하는 게 어디야. 오나경이 겉으로는 위로하는 듯한 말을 했지만 그 어조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희선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참을성이 강한 편이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무시를 당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특히 예전에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 말이죠. 야,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한 달에 얼마나 벌어? 유채린이 대놓고 물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까지 귀를 기울일 정도로 목소리가 컸죠. 서희선은 이런 질문을 받을 줄 몰랐다는 듯 잠시 당황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그런 건 개인적인 얘기잖아. 아, 뭐 그렇게 숨겨? 어차피 시급 알바잖아. 대충 계산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오나경이 비웃듯 말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마치 시급을 계산해 볼 생각인 듯 했죠. 요즘 최저 시급이 얼마지? 하루에 8시간씩 일한다고 해도 한 달에 150 정도. 세금 떼면 더 적겠네. 김혜은이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동정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형편과 비교해보는 우월감이 가득했죠. 서희선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한 달에 버는 돈은 그들이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사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서희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 동창은 그 말을 더욱 우습게 여겼습니다. 야, 돈이 전부는 아니라니 현실 감각이 없네. 정말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 애들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김혜은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경제력을 자랑하려는 듯한 어조였죠. 맞아. 나도 명품 매장에서 일하니까 아는데 요즘 사람들 돈 쓰는 거 진짜 대단해. 한 번에 몇백만 원씩 쓰는 손님들 보면 세상이 다르구나 싶더라. 오나경도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명품 매장 직원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자랑스러워하는 듯 했죠. 그런데 이서야 진짜 솔직히 물어보는 건데 지금 상황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우리끼리는 뭐 유채린이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상대방의 불행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숨어 있었습니다. 서희선은 그들의 가짜 동정심을 느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런 면을 몰랐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랬던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야, 괜찮다고 하는데 뭐가 괜찮아? 보기에도 안쓰러운데. 아, 그러고 보니 결혼은 했어? 남편은 뭐해? 김혜은이 캐묻듯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 다른 손님들도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서희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말까? 그녀의 남편 강도윤은 자신과 함께 회사를 경영하는 부회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믿어줄 리도 없고 오히려 더 큰 조롱거리가 될 게 뻔했습니다. 결혼했어. 아, 그래. 그럼 남편은 뭐해? 설마 남편도 여기서 일해? 오나경이 놀리는 듯한 톤으로 물었습니다. 사업해. 사업? 어떤 사업? 자영업 같은 거? 유채린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은 진정한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처지를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욕구에서 나온 것 같았죠. 그냥 유통업. 서희서가 간단히 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체 진실도 아니었죠. 유통업? 뭐 도매 같은 거? 요즘 그런 거 힘들다던데. 온라인이 발달해서 오프라인 장사는 다 죽어가잖아. 김혜은이 아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바까지 하게 된 거 아니야?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오나경이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한 것처럼 말이죠. 서희선은 더 이상 이런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 그런데 진짜 사진 한 장 찍자. 추억 삼아서 동창회 때 못 본 애들한테도 보여주고. 유채린이 휴대폰을 들며 말했습니다. 서희선은 깜짝 놀라며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사진은? 왜 부끄러워? 아니면 남편한테 들킬까봐 그래? 김혜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서희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참고 넘어갔지만 이제는 정말 도를 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차분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정말 사진은 찍지 마. 부탁이야. 서희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 동창은 오히려 그녀의 간절한 부탁을 더욱 재미있어 했죠. 야,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 일하는 거 자랑스럽다며. 유채린이 이미 카메라 앱을 켜놓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악의적인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근무 중이라서. 근무 중이면 어때? 잠깐만이면 되는데. 아, 혹시 사장한테 들킬까봐? 그래, 괜찮아. 우리가 알아서 할게. 오나경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몰래 사진을 찍어주겠다는 듯한 어조였죠. 서희선은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단순히 옛 친구를 만나서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자신의 불행을 확인하고 즐기려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찍지 마. 서희서가 한층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채리는 이미 휴대폰을 들고 각도를 맞춰가며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야, 한 장만. 동창회 단톡방에 올릴 거니까. 전교 1등의 현재 모습, 이런 식으로 올리면 다들 놀랄 것 같은데. 김혜은이 키득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서희서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전교 1등의 현재 모습이라 참 재미있는 제목이네. 서희서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죠. 그러니까 공부 그렇게 잘해서 뭐해? 결국 시식 코너 알바잖아. 인생 참 모르는 거야. 오나경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중년 여성 손님이
시식 코너로 다가왔습니다. 서희선은 재빨리 밝은 표정을 지으며 손님을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맛보시고 가세요. 아, 고마워요. 이게 뭐예요? 새로 나온 요구르트인데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어서 건강에 좋아요. 서희서가 정성스럽게 설명하며 작은 컵을 건네주었습니다. 손님이 맛을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오, 맛있네요. 하나 사갈게요. 감사합니다. 저쪽 냉장고에 있어요. 손님이 가고 나자 새 동창이 다시 서희서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와, 진짜 프로 의식 있네. 손님 응대하는 거 봐. 완전 베테랑 알바생 같아. 유채린이 비웃듯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게. 근데 손님한테는 그렇게 친절하면서 우리한테는 왜 이렇게 차갑게 굴어? 친구잖아. 김혜은이 억지스럽게 서운한 척했습니다. 서희선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야, 그런데 솔직히 말해봐. 지금 상황 어때? 힘들지? 우리끼리 뭐. 오나경이 가짜 동정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별로 힘들지 않아. 별로 힘들지 않다고? 야, 거짓말하지 마. 시식 코너 알바가 힘들지 않을 리 없잖아.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손님들 눈치 봐야 하고. 유채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서희서가 짧게 답했지만 새 동창은 여전히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유채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통화를 하더니 동창들을 향해 손짓했죠. 야, 애들 학원 끝나는 시간이래. 슬슬 가야겠다. 아, 벌써? 시간 참 빨리 간다. 김혜은이 아쉬워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더 이상 놀릴 거리가 없어서 지겨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정말 사진 한 장만 찍고 가자. 추억으로. 오나경이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정말 찍지 마. 진짜 부탁이야. 서희서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이미 유채리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플래시가 터졌죠. 야, 뭐 하는 거야? 서희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미안. 실수로 찍혔네. 근데 잘 나왔다. 이거 단톡방에 올릴게. 유채린이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진 지워줘. 서희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었죠. 하지만 유채린은 오히려 그런 서희서의 모습을 더욱 재미있어 했습니다. 왜? 뭐가 문제야? 친구끼리 추억 사진 찍는 게 뭐가 잘못됐어? 내가 찍지 말라고 했잖아. 아, 진짜 예민하네. 그냥 사진 하나인데 뭐 그래? 아니면 정말 남편한테 들킬까봐 그래? 김혜은이 끼어들며 놀리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상대방을 더욱 자극하려는 악의가 담겨 있었죠. 남편 이야기는 왜 나와? 서희서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화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남편한테 거짓말했어? 다른 데서 일한다고? 아니면 일 안 한다고? 오나경이 추측하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서희서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유채린이 계속해서 묻자 서희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마침 다른 손님들이 시식 코너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쇼핑 시간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많아진 거였죠. 서희서는 이 기회에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손님들이 오시니까 이제 그만 가줄래? 야, 우리도 손님인데? 여기서 장 볼 거거든. 김혜은이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장 보고 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이러긴 뭘 이래? 친구 만나서 얘기하는 게 이상한 일이야? 유채린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손님들도 이들의 시끄러운 대화에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했죠. 아가씨, 시식 좀 해볼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서희선은 즉시 밝은 표정으로 돌아서서 할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거 맛보세요. 할아버지가 시식을 하시는 동안 새 동창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가시자마자 다시 시작됐죠. 야,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한 달에 진짜 얼마나 벌어? 궁금해서 그래. 오나경이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그런 거 왜 궁금한데? 서희서가 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끼리니까. 나도 예전에 알바 해봤거든. 힘든 거 알아. 힘들다고 생각 안 해. 서희서의 짧은 답변에 오나경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고집세네. 그래, 힘들지 않다고 치자. 그럼 보람은 있어? 유채린이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서희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일에는 정말 보람이 있었거든요. 직원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고객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보람 있어. 보람? 시식 코너 알바에 무슨 보람이 있어? 김혜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람들이 맛있다고 할 때 서희서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실제로 손님들이 시식을 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면 뿌듯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아이고, 정말 순수하네. 그런 걸로 보람을 느끼다니. 오나경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서야, 솔직히 말해서 이게 내 인생의 끝은 아니지? 다른 계획 같은 거 있어? 유채린이 마치 상담사라도 되는 양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아니,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 나이도 있고 뭔가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하는 일이 좋다고 했잖아. 서희서가 말했습니다. 야, 좋다고 해서 평생 할 건 아니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김혜은이 마치 충고라도 해주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서희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정말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걱정해줘서 고마운데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 화났네. 우리가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오나경이 가짜로 놀라는 척했습니다. 친구 사이에 이런 것도 말 못해? 유채린이 억울한 척했지만 그 억울함은 전혀 진짜 같지 않았죠. 그때 갑자기 김혜은이 뭔가를 생각해낸 듯 손뼉을 쳤습니다. 아, 맞다. 이서야, 혹시 우리 소개해줄까? 괜찮은 일자리. 무슨 일자리? 서희서가 되물었습니다. 응, 내 남편 회사에서 사무직 뽑는다고 하더라. 물론 경력이 없으니까 신입으로 들어가야겠지만 여기보다는 낫지 않을까? 김혜은이 마치 큰 호의라도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고마운데 괜찮아. 서희서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야, 왜 괜찮아? 진짜 좋은 기회인데?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정말 괜찮다고? 정말 괜찮아. 서희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새 동창은 포기할 기색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일하는 매장에서도 사람 뽑는다고 했는데 명품 매장이니까 여기보다는 훨씬 좋을 거야. 물론 면접 봐야겠지만 오나경도 덧붙였습니다. 정말 고맙지만 필요 없어. 왜 필요 없어? 더 좋은 조건인데. 지금 이 일이 좋다고 했잖아. 야, 그럼 고집 부리지 말고 현실을 봐. 언제까지 이런 일 할 거야? 유채린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서희선은 이제 정말 한계였습니다. 이들의 가짜 친절과 우월감 섞인 동정심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 다른 일 생각해봐. 나이가 몇인데 이런 일만 할 거야? 유채린이 마치 진심 어린 충고라도 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상대방을 깔보는 시선이 역력했죠. 서희선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마워. 근데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거야. 아이고, 정말 고집세다. 그럼 뭐 할 수 없지. 우리는 친구로서 할 말 다 했으니까. 김혜은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 도우려고 했지만 상대방이 거부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 그럼 우리 이제 진짜 가자. 애들 데리러 가야 해. 오나경이 시간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떠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재미있는 거리를 찾으려는 듯 계속 주변을 맴돌고 있었죠. 아,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이서 남편은 정말 뭐해? 사업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뭔지 궁금하더라. 유채린이 다시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유통업이라고 했잖아. 서희서가 말했습니다. 유통업이 뭔데? 도매, 소매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거? 그냥 유통업이야. 서희서가 더 이상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다는 투로 답했지만 이들의 호기심은 더욱 자극되었습니다. 야, 그렇게 숨기지 말고 말해봐. 우리끼리 뭐? 김혜은이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숨기는 게 아니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면 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오나경이 논리적인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마침 마트 점장이 지나가다가 이쪽 상황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세 여자가 시식 코너를 둘러싸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 것이죠. 무슨 일입니까? 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40살 초반의 중년 남성으로 현장에서 오래 일한 베테랑 관리자였죠.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서희서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점장은 주변 상황을 보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손님들께서는 쇼핑하러 오신 거 맞죠? 점장이 새 동창을 향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장 보러 왔는데 마침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유채린이 능글맞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쇼핑하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다른 손님들이 시식을 못하고 계셔서요. 점장이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말에는 분명한 지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 네. 알겠어요. 김혜은이 일단 수긍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점장이 다른 곳으로 가자마자 그들은 다시 시식 코너로 몰려들었습니다. 야, 저 점장 뭐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오나경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도 손님인데 왜 저래? 유채린이 거들었습니다. 서희선은 그들이 점장에게까지 불만을 표시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점장은 다른 손님들을 배려해서 정중하게 부탁한 건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모습이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점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야. 다른 손님들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야. 야, 너 왜 점장 편 들어?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야? 김혜은이 따지듯 물었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야 한다는 거지. 아이고, 정말 모범생이네. 알바생 주제에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오나경이 비꼬는 말했습니다. 알바생 주제라는 말을 들은 순간 서희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들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무시하는 표현을 듣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알바생이라고 해서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야. 서희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시한다고?
언제 우리가 널 무시했어? 유채린이 어이없다는 듯 반문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들이 무시가 아니라고 생각해? 야, 우리가 뭐 잘못 말했어? 친구로서 걱정해서 해준 말인데 그걸 무시라고 받아들이면 어떡해? 김혜은이 억울한 척했습니다. 친구로서 걱정이라고? 서희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안 그러면 뭐야? 그럼 사진은 왜 찍었어? 동창회 단톡방에 올린다고 한 건 친구로서 걱정해서? 서희서의 날카로운 지적에 세 사람이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오나경이 뻔뻔하게 대답했죠. 그건 그냥 추억으로 남겨두려고 한 거야. 나쁜 의도는 없었어. 추억이라고. 서희서는 더 이상 이들과 대화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끝낼 생각이 없는 것 같았죠. 야, 그런데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 지금 이 일 계속할 거야? 계획 같은 건 있어? 김혜은이 다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계획이 있냐고? 서희서는 천천히 그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차분하지만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응, 맞아. 이런 일 언제까지 할 건지 궁금해서. 유채린이 여전히 가벼운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서희서의 변화된 분위기를 아직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36인데 평생 시식 코너에서 일할 수는 없잖아. 김혜은도 맞장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서희서는 잠시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성인이 되어 만나니 이들의 본성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즐기고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이 말이죠. 그래, 계획 있어. 서희서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 그래. 뭔데? 오나경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뭐야, 그게? 왜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해? 우리끼리 뭘 숨겨? 유채린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때 서희서는 앞치마 끈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앞치마를 풀기 시작했죠. 새 동창은 그런 서희서의 행동을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뭐해? 앞치마 좀 정리하려고. 서희서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앞치마를 벗자 그 안에 입고 있던 옷이 드러났습니다. 고급스러운 재질의 검은색 블라우스와 정갈한 슬랙스, 그리고 블라우스 깃에 달린 작지만 눈에 띄는 브로치가 보였죠. 새 동창은 그제야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앞치마를 입고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정확히 무엇이 다른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옷 괜찮네. 어디서 샀어? 김혜은이 별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어느 백화점? 브랜드가 뭐야? 오나경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서희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브로치를 만지작거리며 뭔가를 생각하는 듯 했죠. 야, 브로치도 예쁘다. 그것도 어디서 샀어? 유채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선물 받았어. 누구한테? 남편한테. 오, 남편이 센스 있네. 비쌌겠다. 김혜은이 부러워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식 코너 알바를 하는 사람의 남편이 줄 수 있는 선물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때 마트 점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실례합니다만 손님들께서 계속 여기 계시니까 다른 고객분들이 불편해 하시는데요. 점장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아,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우리도 손님인데요. 유채린이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했습니다. 물론 손님이시지만
시식 코너를 계속 점유하고 계시면. 점유라니요? 우리가 점유했다고요? 그냥 친구랑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오나경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점장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과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싶었지만 다른 손님들의 불만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죄송하지만 다른 곳에서 대화를 나누시면 어떨까요? 다른 곳이 어디요? 우리가 여기서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김혜은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희선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점장이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점장에게까지 무례하게 구는 모습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만해. 서희서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 동창이 동시에 서희서를 바라봤습니다. 점장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야, 너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유채린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서희선은 천천히 자신의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점장을 향해 말했죠. 점장님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장이 서희서가 건넨 명함을 받아들고 내려다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명함에는 대한물산 회장 서희서라고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거든요. 회 회장님? 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함과 서희서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식 코너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던 사람이 자신이 모시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라는 사실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희서가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나니 그녀에게서는 완전히 다른 아우라가 풍겼죠. 평소 직원들이 느끼던 그 카리스마 있고 당당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실례를 범했습니다. 점장이 허둥지둥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한편 새 동창은 이 상황을 보며 완전히 어리둥절한 상태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야, 뭐야? 왜 점장이 저래? 유채린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뭔가 이상하네. 김혜은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오나경은 조금 더 예리하게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서희서의 달라진 분위기, 점장의 과도한 반응, 그리고 명함을 주고받는 모습까지 뭔가 자신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걸 직감했죠. 점장님 괜찮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서희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미리 연락을 주셨다면, 미리 연락을 드리면 위장 근무가 되지 않겠죠? 서희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차가운 면이 있었죠. 위장 근무라고요? 점장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현장 직원들의 고충을 직접 체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걸 배웠네요. 서희서가 새 동창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오나경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희서에게 다가갔죠. 이서야 혹시... 응? 서희서가 평온한 표정으로 오나경을 바라봤습니다. 너 정말 뭐하는 사람이야? 오나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죠. 아, 소개를 제대로 안 했네. 서희서가 새 동창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명함 케이스에서 명함 3장을 더 꺼내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나는 대한물산 회장 서희서야. 이 매장도 우리 회사 소속이고. 세 사람이 동시에 명함을 받아보는 순간 그들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명함에는 분명히 대한물산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유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야? 김혜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가짜 명함이라고 생각해? 서희서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매장 입구 쪽에서 정장을 입은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왔습니다. 강도윤, 서희서의 남편이자 대한물산의 부회장이었죠. 그는 서희서를 찾기 위해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보, 연락도 안 되고 여기 있었어? 강도윤이 서희서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을 보더니 무슨 일인지 궁금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응, 현장 점검하고 있었어. 아, 그래서 연락이 안 됐구나. 근데 지금 다른 지점 미팅 가야 해. 임원들이 회장님 언제 오시냐고 계속 연락 오고 있어서 난리가 났어. 강도윤의 말을 들은 새 동창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서희서가 회장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부회장님도 오셨군요. 점장이 강도윤에게도 깊게 인사했습니다. 아,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강도윤이 점장에게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새 동창을 보더니 서희서에게 물었죠. 이분들은 누구세요? 고등학교 동창들. 서희서가 간단히 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강도윤이 예의상 인사했지만 새 동창은 제대로 답하지도 못했습니다. 충격에 빠져 입을 벌린 채 서 있을 뿐이었죠. 근데 여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 강도윤이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 서희서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가자. 시간이 늦었어. 응. 서희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점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무례한 고객들이 있으면 적절히 대응하십시오. 직원들이 고객의 조롱을 참아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점장이 다시 한번 깊게 인사했습니다. 서희서는 마지막으로 새 동창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죠. 그동안 재미있는 대화였네. 특히 알바생 주제라는 표현이 인상 깊었어. 서희서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 끝까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다니. 역시 배운 건 성적뿐이었나 보네. 새 동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무례하고 오만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서희서와 강도윤이 함께 매장을 떠나는 모습을 본 다른 손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히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었다는 건 모두가 느낄 수 있었죠. 진정한 품격은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한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 그들은 오늘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사랑과 존중,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열쇠였습니다. 늘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